여러분들 부동산에서 급매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중개사무소 가시면은 요 앞에 급매라고 해가지고 막 쓰여 있는 것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런 급매를 잡지를 못하는가? 부동산에 방문해가지고 급매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진짜 급매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입니다. 오늘은 진짜 급매가 나왔을 때 이제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고 배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지금같이 하락장에서 급매물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금상첨화,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매물을 잡는 방법,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급매를 잡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현장 답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분위기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임장이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임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 경사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향, 방, 층,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 가기 전에 뭐 인터넷 지도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요즘 프롭테크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도를 봐도 현장 가면 느낌이 완전 달라. 지도상으로 생각했던 거랑은 정말 너무 많은 다른 곳들이 있기 때문에 꼭 현장을 가보시고 동선 체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뭐 상공과의 거리,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거리, 요런 것들이 어떤 동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담벼락 때문에 뺑글뺑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학군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위쪽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두 블럭을 가야 되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단지, 똑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서도 절반을 딱 잘라서 위쪽 동네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초등학교를 갈 수 있고요. 아래쪽 동네는 두 블럭을 건너 가야 갈 수 있는 그 초등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거. 같은 단지 안에서 이렇게 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선호도가 어디가 높겠어요?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는 동이 훨씬 더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두 블럭을 가야 되는 그 아파트는 굉장히 저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급매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급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전화를 하게 되면 현장을 안 가겠다는 건데 현장을 가가지고 사장님과 얼굴을 맞대고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급매물, 우리가 흔히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급매물이 아니라 진짜 좋은 물건들은 사장님들이 광고 안 해요. 왜?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는 손님, 우리 이때까지 한번 거래했던 손님들한테 팔아도 충분히 팔 수 있는 물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돈을 내고 굳이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한 번도 맞대지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 뭐 이런 조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연락을 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을 하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과 뭔가 깊은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생각이 나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잘 염두하셔가지고 전화로 뭐 분위기 임장 이런 거 좋습니다. 첫 번째 임장, 두 번째 임장, 뭐 현장 임장 이거 꼭 순서대로 가는 건 좋은데 전화만으로 이제 간을 보다가 안 가고 끝나는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은 부동산 많이 다니지 마세요. 아니, 좀 전에는 현장 가가지고 뭐 전화 많이 하지 말고 현장 가라고 해놓고 부동산을 많이 다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부동산 소장님을 처음에 믿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가면은 이거 좀 팔아먹으려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여러 소장님들을 만나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다 갔어요.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을 다 들려가지고 저 소장님이 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막 검증하려고 막 혼자 아둥바둥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정말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초보자들이 여러 부동산을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장님 여기 이런 조건의 물건이 나오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급매물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복비 두둑하게 챙겨 드릴게요 하면서 물건 등록, 나라는 사람을 어필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물건 등록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그런 물건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갔던 부동산 사장님이 전부 다 매도자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자는 요거 내놓자마자 이렇게 많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네? 내가 좀 싸게 내놨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협의를 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매도자를 착각하게 내가 만들었으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동산을 다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벌집 쑤시듯이 막 등록을 해놓지 말라 이거예요. 나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나랑 결이 맞고 이야기가 좀 대화가 잘 통하는 분, 그런 분들,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그 매물을 직접 등록한 부동산에 가가지고 협의를 하셔야지, 한 달이 건너서 내가 한번 거래를 했다고 해서 한 달이 건너서 부동산과 거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협의에 의한 추진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중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부동산 소장님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소장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꼭 소장님과 같이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서로 이제 약간 진심 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괜히 가가지고 뭐 복비 내 2배 3배 드릴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핀토가 나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서 우리가 바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번 갔다 오시면은 끝이 아니에요. 연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물건이 없어서 연락이 안 오면 연락이 안 오나 보다, 물건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금매를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제 한번 가서 얼굴 텄잖아요. 그런데 나를 잘 기억 못해.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닐 거니까 한 1, 2주 지나면은 벌써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2주 정도 지났을 때 한 번씩 그냥 안부 문자, 안부 전화 하세요. 저 2주 전에 다녀갔던 사람인데 저 정말 꼭 사고 싶습니다. 괜찮은 물건이 있으시면은 한번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볍게 안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각인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물건이 딱 나타났을 때 아니면 공동중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요 사람한테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일단 금매물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무작정 많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다음 3번째,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자, 부동산 가셔가지고 소장님이랑 물건을 보러 다니시는데 본인 이야기들을 막 스토리를 막 쫙 푸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투자를 해야 되고 금매물을 잡아야 되는데 내 스토리를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내가 예전에 뭐 여기 주변에 어디 투자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현장 가가지고. 물론 내가 투자를 뭐 많이 했다, 나 띄엄띄엄 보지 마라, 나한테 속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간 더 우리가 뭐 야생에서 보면 이제 겁이 났는데 나 막 몸집을 키워가지고 크게 보이려고 하는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협의가 되냐 안 되느냐,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핵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소장님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정보들을 막 끄집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 하기 바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이 물건 진짜 사고 싶구나, 막 약간 이런 착각을 들게 만들어서 가격 조정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가셨을 때는 질문, 매도인이 왜 팔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뭐 여기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지 어딘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강남 물건을 이제 컨택을 할 때 현장에서 정말 많이 깎았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매도인이 이걸 팔고 호주로 완전 이미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한 2달 안에 요거를 정리하고 그냥 나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거는 협의만 잘 되고 이제 뭐 시간 조율만 잘 되면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살 수 있는 거예요. 헐값에. 헐값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엄청나게 금매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워낙 금액이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한 4억 가까이 깎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가격에 대한 그리고 매도인의 그런 상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알아봐 달라고 이제 약간 넌지시 말씀을 해주시거나 그 매도인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캐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핵심적인 질문들은 제 온라인 VOD 영상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전자책이나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급매물 잡을 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 내부 보고 반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가다 보면은 굉장히 잘못하는 실수가 인테리어 잘 된 집 보면은 와, 좋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고 뭐 정리도 안 되고 막 약간 어수선해. 이러면은 막 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집이 정말 많이 꾸며져 있고 샤시도 했고 뭐 샹들리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 겁나게 안 깎이겠구나. 이거는 이 집 주인이 여기에 들어간 쏟아낸 돈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없겠구나. 요거는 사면 안 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반대로 약간 여기 이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수리가 전혀 안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뭐 여기에 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이미 마음이 붕 뜨신 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빨리 임자가 왔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딸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실수요자 입장에서 여기는 내가 살고 싶다. 중문 너무 예쁘고 다 좋아. 조명도 좋아. 화장실도 너무 잘 고쳐져 있어.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강생분의 한 이야기를 들면은 그분도 매도자 입장이셨어요. 그런데 안에다가 유럽풍으로 완전 막 한 6천만 원 들여서 꾸며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집을 팔고 싶어. 왜냐하면 다른 집을 분양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호불호가 있을 법한 인테리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 6천만 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굳이 받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좋은 가격으로 팔기는 했는데 어쨌든 내부가 정말 잘 꾸며져 있다라고 해서 투자하기 좋은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실거주 뭐 공사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살겠다 이러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는 내부에 협상의 여지가 있을 만한 그런 짐도 막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하자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봐야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하겠다,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프네 라는 물건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문자로 뿌리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자로 이제 컨택을 하긴 해요. 왜냐면 임장을 갈 때 나 수요일날 가고 싶은데 그거 물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자는 뿌리는데 그냥 여기저기 막 스크랩 해가지고 전체 단체 문자를 뿌리는 거예요. 나 이 정도 금액 되면 뭐 투자자인데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사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뿌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장 가가지고 금매 내 얼굴 보여주면서 금매 좀 주세요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얼굴 도장을 찍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서 문자로 막 이렇게 여러 부동산에다가 동일한 문자를 보낸다? 야, 이거는 눈앞에 있으면 바로 뺨 맞을 상황인 거죠. 모든 거는 성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스팸 문자처럼 가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뿌리지 마세요. 절대. 공인중개사 분들도 매일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딱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막 다니고 이랬을 때 문만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이고 경매 때문에 오셨네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제가 아무리 뭔가를 숨기려고 해도 티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분들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문자로 복비 3배 드릴게요, 이런 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은 나 혼자 절대 안 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인중개사분들, 법무사분들 모든 하나하나 과정마다 만나는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진짜 이런 분들 제가 있어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가격을 후려치지 마세요. 자, 급매물이면 일단 급매가 어느 정도가 급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가가지고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6억짜리 집에 가가지고 막 2억에
2억을 깎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4억에 주세요 했더니 공인중개사분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2억이 싸다. 지금 있는 시세보다 2억이 싼 물건을 달래. 야, 그럴 거면 내가 하지. 왜 너를 주겠니? 이런 생각이 속으로 바로 딱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매라는 거는 일단 시세보다 좀 저렴한 거, 지금 현재 가치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금매물이라고 하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적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같은 남양에 같은 동에 같은 층이다. 그런데 하나는 5억이고 하나는 뭐 한 4억 5천에 나왔다. 한 10% 정도 저렴하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싸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현장을 좀 가보라는 건데, 이 흐름이 빠지는 흐름인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흐름인지 아니면 요 금액대가 이제 최저 마지노선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억 5천이라고 해서 좀 싸다고 해서 샀는데 나머지 호가들이 사실 높았던 거예요. 지금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4억 5천 내가 사고 나서 이제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격들이, 나머지 가격들이 다 4억 5천에 맞춰서 내려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금매물을 잡을 때는 금액이 적정하게 조정이 되는,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금액을 조정을 하더라도 뭐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이제 막 던져보시지 마시고, 간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적정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선을 지키면서 금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그냥 꾸준히 노력을 하는 거지, 연락 받지도 못할 금액을 막 부른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금매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을 잡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금매물 잡는 방법 이렇게 하지 말라 6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현장이 꼭 필수입니다. 전화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부동산 많이 다니지 마세요. 여러 부동산에 내가 한 명의 매수자가 있는데 여러 명의 매수자 있는 것처럼 분신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듣기를 많이 들으세요.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어떤 질문이 있는지 생각을 해서 꼭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내부 보고 반하지 마세요. 오히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집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가 허름하거나 오히려 수리하고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자 뿌리지 마세요. 이거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행동으로 보여지니까 문자 그냥 성의 없이 단체 문자 뿌리거나 이러지 마세요, 절대. 마지막 여섯 번째, 가격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말 급한 경우, 매도인이 정말 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행하지 못할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조건에 맞는 내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덤벼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찐 금매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투자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하시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금매물 잡는 방법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